서울대학교를 대표하는 언론 대학신문. 학교는 계속해서 대학신문을 길들이려 합니다. 그 속에서 대학신문은 비판적 언론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은 서울대학교 구성원 모두를 위한 신문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신문의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발행인 총장이 있고 교수가 주간과 부주간, 자문위원을 담당합니다. 대학원생이 간사를 맡으며 실질적으로 기사는 학생 기자들이 작성합니다. 데스크는 편집장, 부편집장, 그리고 각 부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주 주간단, 자문위원, 기자단 등이 참석하는 편집회의에서 기사의 소재가 결정됩니다. 지난 3월, 대학신문은 일면을 백지로 발행했습니다. 대학신문이 설립된 지 6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백지 발행 사태는 기자단과 주간단 사이의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기자단은 편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3가지 사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크게 3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것이 편집권 침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삼성 반올림? 지난해 1월, 기자단은 반도체 노동자들을 위한 인권운동단체인 반올림을 기사 소재로 선정했습니다. 대학신문은 이전에도 반올림에 대해 다루어왔고, 당시 편집장은 반올림 기사가 충분히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간은 기사의 품질을 문제 삼으며 보도를 반대했고, 기사는 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게재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주간 교수님의 반대가 워낙 완강하셔서, 그리고 저희가 이미 수정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한 후인데도 계속 반대를 하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개교 70주년 기획 기사를 두고 다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7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기획기사를 작성을 하는데, 이 기획기사를 작성하는 대가로 본부로부터 어떤 지원금을 받는 사업이 체결돼 있었어요. 근데 그 사업이나 지원금의 존재를 주간 교수가 저희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신문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기획인 것처럼 해서 이제 갈등은 1933호의 발간 과정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2016년 10월 서울대학교 전체 학생총회가 열렸고, 이후 학생들은 대학 본부를 점거했습니다. 기자단은 이에 대한 보도를 일면에 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간은 같은 시기에 열린 개교 70주년 행사 보도를 일면에 싣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1933호의 일면은 한쪽은 70주년 기념 행사, 다른 한쪽은 본부 점거 관련 기사를 실은 상태로 발행되었습니다. 저희가 1933호 편집할 때 그거 되게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도, 그 전에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데 그냥 단순히 총장의 사진이 실리고 총장이 말한 그걸 요약하는 기사를 무조건 실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저희는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의심인지는 잘 아시겠지만. 취재진은 학생기자단의 주장에 대한 설명이나 반론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당시 주간을 만나려 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학신문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 뜨거웠던 2016년 11월, 한 장의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메모는 협력부처장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총장이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메모를 보면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학신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대학신문의 시흥캠퍼스 보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학생처가 적극 대응하라는 총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신문은 대학신문이지 학생신문이 아니에요. 교수님이 대학신문에 대해서 자주 코멘트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대학신문이 학내 언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사가 어떤 게 나오면 기사 나왔던 것 같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겠죠. 총장님도 대학신문도 언론사니까 총장님께서 대학신문에서 보도되는 내용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항의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메모를 작성한 협력부처장은 총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대학신문의 압력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대학본부는 대학신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취재진은 대학신문의 지난 6년간 결산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본부의 직접적인 지원금이 평균 약 6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자체 광고료 등 학내 타 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금액이 약 17%였습니다. 인사 측면에서도 대학신문의 주요 보직을 총장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총장이 주관도 임명해. 주관단은 또 총장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지. 대학신문을 개혁하려면 총장의 의지가 필요하다니까. 이러한 구조 속에서 총장의 말 한마디는 단순히 스쳐간 한마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을 것이라는 게 학생기자단의 생각이었습니다. 대학신문의 보도는 어떠했을까요? 대학신문 1면에 실린 기사를 분석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전체 기사 중 학교정보 기사가 35.3%를 차지했고 학생사회 기사가 29.9%를 차지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학생기자단과 갈등을 빚은 전 주간 재임 기간 중에는 학교정보 기사가 34.6%, 학생사회 기사가 28.8%였던 반면에 전 주간이 관여하지 않던 기간 동안은 학교정보 기사의 비율이 14.2%로 감소했고 학생사회 기사의 비율은 42.8%로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대학신문의 주관을 했던 모 교수는 대학신문이 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만큼 본부의 입장을 대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기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기사 쓰면 돈 안 주고 싶지. 학교에서 지원을 받는 이상 협조를 해야 하지. 대학신문에 들어가는 돈이 결국 학생으로부터 나오는 돈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지. 그 돈의 등록금 비중이 높지 않을 것이란 말이야. 또 학생들이 그리고 본인들이 낸 등록금이 대학신문보다는 중앙동아리나 시설에 들어가기를 더 원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현주 전 KBS 사장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재원 구조가 복잡해가지고 대학 당국이나 교수 그룹의 그런 개입이나 간섭을 만약에 하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개입이 만약에 정당하지 못하고 그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거라면은 거기에 저항해야 됩니다. 백지 발행 사태 이후에도 대학신문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대학신문에 관여했던 교수와 전 현직 언론인들은 대학 홍보 매체와 학생사회를 위한 매체가 별도로 존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학교들처럼 학교신문과 학생신문을 나눠서 해야 한다니까. 현실적으로 학교는 돈을 내면서 학보를 원하지 학생 자치신문을 원하진 않아. 하버드와 스탠포드의 경우에도 학교 홍보신문과 학생신문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학교 홍보신문은 학교에서 고용한 기자들로, 학생신문은 학생기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학생신문은 학교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학내외 사건들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원이 100% 학생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된다 그러면은 거기는 대학 당국이나 교수 그룹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독립된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생에 의한 그런 신문을 만들 수가 있죠. 대학신문이 총장이나 대학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대학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고 자유로운 공론장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